안녕하십니까. 신이어 데일리 비판했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식량난이 아주 극심한데 북한은 지금 대화를 나눌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 와중에 미국이 특히 미 해병대가 굉장히 강력한 군사훈련을 연일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협상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에 미국이 대규모 공중강습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강습은 뭐냐? 적진에 들어가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서 내려서 전투를 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대규모 공중훈련을 하는 것을 그들이 일부러 공개했습니다. 누구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보겠습니까? 김정은 뭐라고 하겠죠? 지금 북한은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심한 사상 최악의 식량난에 직면했다라고 아래가 보도를 했습니다. 미 하원에서 운영하는 언론이죠. 그렇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을 130만 6천으로 전망하면서 1994년 이후에 쌀 수확량이 가장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농무부 산하경제조사 서비스가 최근 공개한 5월의 쌀 전망 보고서는 북한의 올해 쌀 작황이 지난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식량작물 중 옥수수와 콩을 제외한 올가을 쌀 생산량을 도전 기준 136만 톤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쌀 137만 8천 톤 대비 1만 8천 톤 줄어든 수치다. 북한의 올해 쌀 수확 전망치인 136톤은 26년 전인 1994년 약 150만 톤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다. 북한은 작황이 좋지 못하고 외화 부족으로 상업적 식량 수입이나 국제사회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워서 올해 식량 안보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84만 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북한이 지난 고난의 행군 시기에 무려 300만 명 가까이 굶어 죽었지요. 바로 이겁니다. 84도 최악의 상황이 사용됐고 그 94년 이후에 95년에 1202만 톤이 부족했습니다. 96년에 51만 부족했고 907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지원이 들어가서 33억 원 예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98년에 또 이제 우리가 지원을 엄청 해줘서 18만 원 여유가 생겼습니다. 98년도에 이렇게 2년 연속으로 쌀이 좀 남으니까 북한이 뭐 했냐? 대포동 미사일 주었습니다. 그때 대포동 미사일 때문에 다시 국제 제재가 들어왔죠. 그래서 99년도에 64만 톤이 부족했습니다. 이게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인데 그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에 가장 적은 쌀 생산량이 빠르다 이겁니다. 큰일 한 겁니다. 그런 와중에 김정은이 가면 이런 북한의 내부 정세가 20년 전에 있다고 지금이 같냐? 다르죠. 20년 전에는 김일성이 죽은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 김씨 부자에 대한 충성심이 남아있을 때였고 또 203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제대로 무너지기 전 직후였기 때문에 아직 모자본주의가 뭐다 자력갱생이 뭐다 이런 걸 잘 모를 때였어요. 그래서 국가가 우리에게 뭔가를 해줘야 한다. 우리는 국가가 우리를 먹여 살려줘야 돼. 그리고 국가에 충성해야 돼. 이런 게 좀 있을 때였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어렵게 만들면 그때와 충성도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예상하듯이 김정은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 외부와의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외부와 충돌을 일으키면 이제 내 내부를 결속할 수 있죠. 지금 위기다. 지금 미국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위기다. 지금은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참자. 못 참는 놈은 반국가분자다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른바 협력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일부러 야기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줄고 지금 대화를 하자라고 쭉 이야기하고 있죠. 북한 비핵화하면 살 수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래된 이야기인데 2011년 9월 28일 폼페이 국무장관이 유엔 안보리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평화와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은 오직 외교와 비핵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외교와 비핵화를 통해서 밝은 미래가 가능하다.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밝은 미래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폼페이,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의 창을 잡아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잡고 있죠. 그런데 기회 참 안 잡을 것이다라는 확실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더를 마쳤고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인데요. 이 사람이 피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북한 협상은 한다. 현재로선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다음 대선 이후에나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즉 트럼프와 대화하고 협상하는데 대선 이후에 정권 바뀌면 그 정권 바뀐 정부하고 협상하지 트럼프하고 나는 왜 지난 정부 때 오바마하고는 해보니까 오바마가 딱히 대화는 안 했지만 오바마는 이 정도로 그들을 좋아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하고는 아마도 민주당 정권 들어오면 지금은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으니까 민주당 정권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민주당하고 협상하지. 지금 협상해가지고 자기들 입지를 좁힐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북한은 생각하고 있다라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북한이 우방으로 생각한 나라죠. 그 사람이 하는 건 대단히 정확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협상 아뇨. 유엔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이 사람이 나카미스 이즈미 유엔 군축 고위 대표인데요.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를 촉구하면서 나카미시 대표는 21일 한 포럼에 참석해서 우리는 북한의 상황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면서 최근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북한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북한은 미국과 외교적으로 다시 대화하는 것보다 군사적 경로를 추구하겠다는 시그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카베스 대표의 유엔 대표에 따르면 북한이 외교적으로 안 하고 군사적으로 뭔가 행동을 보여주겠다. 이런 시그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겁니다. 지금 북한 비핵화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모든 나라가 협력해서 미국과 북한이 외교의 길로 복귀하도록 촉구해야. 하지만 현재 보이는 시그널들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유관국들이 주변국들이 미국과 북한 빨리 협상에 나오라고 촉구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미국이든 북한이든 누구든지 협상장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러면 군사적으로 추락했다. 북한이 그런 시그널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 그러면 미국도 군사적 지원을 해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북한의 군사적 시그널 그런 움직임에 연일 나타나는 미국의 군사 압박 메시지입니다. 오늘 미국이 아주 강력해 보이는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런 사진입니다. 헬기들이 아주 다량으로 보이는 사진인데 여기에 하와이입니다. 제24해병 항공단은 19일 오후 해변을 따라서 최대 전력 대규모 저공 비행 훈련을 실시했다. 제3해병원장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재를 했어요. 최대 전력 대규모 저공 비행 훈련 최대 전력 그러니까 제24해병 공단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을 동원해서 저공 비행 훈련을 실시했다. 저공 비행 뭡니까? 적진에 침투할 때 레이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저공 비행을 하는 것이 적진 침투 비행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가장 큰 헬기 53 슈퍼 스텔이 무려 6개 그리고 22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 비행기 1대 그리고 주원 이걸립대 이렇게 해서 무려 15대의 헬기가 동원됐는데 이 정도 헬기 같으면 한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함께 대대. 미 해병 강습하면 엄청나죠. 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인을 주는 겁니다. 우리를 분리해서 저공 비행이 조금씩 모여 적진에 침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레이더 기지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진으로 침투해서 그 레이더 밑으로 들어가서 뭔가 하겠다. 고 보여주는 거 아니냐. 또 헬기가 들어온 건 뭐냐. 갔다가 나오겠다 이거야. 거기서 공격될 수도 있겠다는 게 아니고 갔다가 다시 나오겠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공격하고 장기 작전하는 것은 수송기가 들어와서 낙하를 시켜주면 되죠. 그런데 여기는
단기적으로 딱 치고 빠지게 하겠다. 이게 헬기 아니겠습니까? 이 비행단은 어떤 비행단이나 한반도 지역을 담당하는 제3해병 원정군 배속 부대입니다. 실제로 신속하게 비행대엔 21이 2개 비행대 그리고 공격 헬기 비행대 고정되며 가장 최근까지 아프가니스탄 일대에서 산악지역 게릴라 토벌 작전 공중 강습 지원에 동원된 부대입니다. 정말 실전으로 달려들고 단련된 그런 부대죠. 이게 지금 최대 전력 강습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이 시어터 루스벨트 항공모함의 일부로 아웃되고 나서 석 달 동안 정말 혼자서 항공모함 역할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가혹한 작전을 남중국해 동중국해 계속 돌아다니면서 했었죠. 거기에 아메리카 상륙함에 제3해병원정군 31 애비뉴가 탑승하고 같이 작전을 했습니다. 30대의 비유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돌아와서 휴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메리카 사세보에 갔어요. 그러면 30일에 미 해병 원정대는 전차 부대 제3해병원 정군의 전투부대인데 그리고 휴식 안하고 지금 연일 맹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휴식과 훈련 임무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미군이 휴식 없이 계속 맹훈련으로 간다. 이들이 무슨 검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겠습니까? 뭔가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또는 스케줄이 있으니까 이렇게 휴식도 없이 바다에서 3개월 4개월이나 항모 대신 작전을 하고 그리고 또 아직도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행기는 적어도 해안 침투 그리고 미사일 회피 훈련하면서 제가 그저께 보여드렸듯이 기가 지상에다가 마구마구 쏘는 이런 근접 항공지원 훈련도 했죠. 그리고 항공단은 전방 지역에 적어로서 이런 것을 훈련하고 거기서 이렇게 연료 보급해주는 스위치 53C 스텔라 같은 초대형 헬기들이 공격 헬기들에게 전방에서 따로 야전에서 연료를 보급해주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랜딩존에 들어가려고 하면 착륙 지점에 거기에 적진을 초토화시켜서 정비를 해야 우리가 들어가서 착륙을 하니까 이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훈련굴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최대 전력 강습 훈련에서도 이제 50점 학업을 22 오스프리에서 계속 시도해도 기관총 레딩 정도로 사격하는 이런 모습들이 같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가전 훈련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 훈련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 시작전 했던 30일에 애비뉴가 계속 실탄 사격 공중강습 실내작전 시가전 훈련 공장을 점령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사진들이 전부 이런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기 위해서 이렇게 할까요? 로서 준비를 마쳐쳐야 하는 미국입니다. 김정은 자꾸 그렇게 건강도 안 좋아 보이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죽기 전에 지금 아들들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허무하게 가지 말고 빨리 트럼프 형님한테 전화드려서 제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행복이다. 무엇보다일 테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치료받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들을 낳고 좀 잘 살게 좀 부탁합니다라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미 해병 30일 이후에 전투부대 이것들 맞습니까? 아니죠. 레인저 델타 포스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다 같이 가서 30일에 비유가 역할을 하고 레이저가 주하고 델타 포스가 뛰어를 해서 김정은을 탁 잡아오는 굴에서 미리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협상하면 좀 많이 챙길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안 되고 전기 의자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될지도 모르니까 빨리 판단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